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충북지사 출마설이 나왔던 윤갑근 국민의힘 전 충북도당 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수도권 출향 정치인들의 충북지사 선거 출마를 놓고는 당내 잡음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4년 전 10대 도의원을 지낸 8명이 김용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의 충북지사 선거 출마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풍부한 경륜을 갖췄고 윤석열 당선인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김 전 장관이야말로 충북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의 중심되는 충북, 폭발적 에너지 충북으로 비상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하며 적극 지지를 선언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는 김영환, 이혜훈 예비후보를 비판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당원과 시민 등 20여 명은 고향을 등지고 살다가 나타난 수도권 정치인들은 충북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뒤늦게 고향으로 찾아와서 출세 가도로 생각하고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것은 우리 도민들을 우롱하고 자존심을 망가뜨리는. 윤갑근 국민의힘 전 도당위원장은 도지사 선거 출마 의지를 접었습니다. 2년 전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난달 재선거에 출마했던 윤 전 위원장은 2년 뒤 총선 출마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명분을 지키고 처음 정치에 입문하면서 세운 목표를 위해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박경국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공관위에 충북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해 일각의 청주시장 출마설을 일축했습니다. 오늘 마감되는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에 김영환, 박경국, 오재세, 이혜훈 예비후보가 접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용환 서원대 교수는 오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6일 지방선거 여야 공천 일정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현역 단체장들도 줄줄이 출사표를 던지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류한우 단양군수와 조병옥 음성군수, 김재종 옥천군수가 어제 일제히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류한우 단양군수가 3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류 군수는 지난 8년간 변화와 혁신으로 단양군을 이끌어왔다며 20여 개 대형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제8대 단양군수 선거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기 위해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병옥 음성군수도 재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역대 최대의 투자 유치 실적과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우며 중단 없는 음성 발전을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 잘하고 든든한 조병옥이 11만 국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 더 큰 음성 실현을 위해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옥천의 김재종 군수도 재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소득도의적 정책과 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민선 8기에는 반드시 대한민국 최상의 옥천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김 군수는 도내 현직 단체장 가운데 최초로 오늘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군수가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일까지 직무가 정지되며 부군수가 군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운 현역 단체장들까지 줄줄이 선거 전에 뛰어들면서 6일 지방선거의 열기가 본격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어제 기업공천을 위한 현역 단체장 평가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정치개혁, 환경생태, 복지 등 8개 분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선 7기 청주시정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함께 2022 지방자치선거와 정치개혁에 대한 의제를 논의했습니다. 충주시와 제천시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2022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조기령 충주시장은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공약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었다며
남은 임기에도 공약 사업을 성실히 마무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천 제천시장도 민선 7기 성공적인 공약 이행은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와 한마음 한뜻으로 성원해준 시민이 함께 이룬 결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독립유공자 후손단체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단체 대한민국 건국회 동제사 대표 A모 씨에 따르면 정 의원 측이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자신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05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 인사 명단에 정 의원 부친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재판 결과를 지켜봐 달라는 입장입니다. 청주시가 임시청사로 사무실 이전을 모두 마쳤지만 북문로 새청사 건립 사업은 첩첩산중입니다. 청주병원 퇴거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고 현재 설계대로 공사하면 사무실이 부족한 데다 또 본관 존치 여부에 대해선 이제라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는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일부 시의원들은 공사 발주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것을 집행부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청주시 임시청사는 정책 관련 부서는 옛 정원군 정사에 민원 관련 부서는 문화제조창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사무실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새 청사 건립 절차도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정석 빌딩은 철거 공사에 들어갔고 오는 8월까지 시청 부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일부 시의원들이 공사 발주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시공사는 오는 9월쯤 실제 착공일도 이에 따라 다소 늦춰질 전망입니다. 3천억 원이 투입되는 새청사 건립은 2025년 연말 준공 직후 증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청주시는 10월까지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청주병원 이전 문제는 늦어도 연말까지 해결책을 찾겠다는 방침입니다. 청주병원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원만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착공 이전을 해줘야만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제 청주병원에 이전하고 난 다음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이 돼서 일부 청주시장 예비 후보들이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지만 새청사 위치를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본관 존치 문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본관 존치에 회의적인 여론이 존재하고 실제 지금 당장 철거를 한다 해도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습니다. 청주시청 본관의 존치 여부는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진행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세종시가 도시관광의 안성맞춤인 최첨단 2층 버스를 도입했습니다. 2층 지붕을 개방할 수 있고 1층은 스마트 관광 안내 기능을 탑재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만나보시죠. 장원석 기자입니다. 세종시 거리에 최첨단 시티 투어 버스가 등장했습니다. 4m 높이의 2층 버스는 지붕을 열고 닫을 수 있어 뛰어난 개방감이 강점입니다. 세종 수목원과 호수공원, 금강보행교, 대통령 기록관 등 관광 명소를 한 번에 연결합니다. 상세한 문화 해설도 들을 수 있습니다. 모두 기네스북의 세계 최장의 옥상 정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호수공원도 국내에서 제일 큰 인공호수라고 하네요. 버스 1층에는 스마트 관광 안내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관광 명소 가상현실 체험존과 관광지를 배경으로 한 즉석 포토부스 등 종합 관광 안내소 기능을 담았습니다. 식물원이라든가 호수공원의 많은 저희 관광 인프라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묶어서 우리 세종 시민분들은 물론이고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세종시는 이달 시범 운행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관광객들에게 첫 선을 보일 계획입니다. 타 도시의 투어버스보다 낮은 1인당 5,000원의 요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최초로 버스 한 대로 관광 안내소 기능과 도심 관광, 즉 시티 투어 기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세종시는 최첨단 2층 관광버스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어려운 관광지 간 연계성을 높여 여행의 격을 한 단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3월 충북의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4.5% 급등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충북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나란히 4.1%를 기록한 후 1월과 2월에는 3%대로 떨어졌지만 3월 들어 석유류 등의 가파른 오름세로 다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구매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1개 품목의 생활물가지수는 108.2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나 올랐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청주 벚꽃이 지난 1일 개화를 시작해 어제 만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청주 벚꽃의 만발은 5년 평균보다 사흘, 지난해보다는 열흘이나 늦은 것입니다. 올해 벚꽃 개화와 만발이 늦은 이유는 3월 일조 시간이 192시간으로 과거 5년 대비 가장 적었기 때문입니다. 청주 벚꽃의 표준 관측목은 청주 공고압 왕벚나무 3그루로 이들 나무에서 80% 이상 꽃이 활짝 피었을 때를 만발 기준으로 삼습니다. 식목일인 어제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 등 충북 지역 환경단체 3곳이 도심 가로수 조성과 보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성안길 청주시청 임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필요한 가지치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가로수를 최대한 보존하는 개발 방식을 채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시민 통행이 많은 인도와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가로수를 우선 식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BBS 충북도 연맹이 청소년 후원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주 흥덕지회는 어제 청주 흥덕경찰서가 추천한 중학교 3학년 A군과 결연식을 맺고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A군을 비롯한 결연 청소년 5명에게 장학금과 선물 꾸러미를 전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꿈과 용기를 잃지 않는 자랑스러운 청소년으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아침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